혹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주식이 숫자로 이루어지다 보니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297.88까지 오르는데요. 2300선 한 4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9시 후반까지 순항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시장 수익을 장악하는 전기차, 바이오, 제약 이렇게 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앞서 방송에서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쪽 섹터 오늘 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에 대한 부연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또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있으시면 압축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제가 유한 양행 그룹 집단과 녹십자 집단을 이번에 공략하시면 수익률에 좀 중심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뭐 그 결과치는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제가 방송을 꾸준히 하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저는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와 관련된 자랑은 오늘은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위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두 가지의 시장의 키워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297을 넘어서는데 이 구간에서 왜 SK 하이닉스는 81,000원을 이탈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00을 넘어보는 이 시점에 시가총액 2위인 LG, SK 하이닉스 왜 전고점을 못 넘어가느냐, 왜 전저점을 오히려 또 깨지느냐,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돼서 제가 57,000원이 3년 평균 PBR이라고 했죠. 삼성전자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IT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 민감주인과 동시에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들이 전방 업체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심을 받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모멘텀보다는 악재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했었을 때 그거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나 소재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보다도 이제 훨씬 더 큰 모멘텀을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IT 반도체하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LG 화학이나 삼성 SDI가 좀 가져가면서 그동안 2차 전지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IT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하고 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협력 구도가 이어지면서 비즈니스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테슬라나 폭스바겐에 관련된 전기차 모멘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확대가 돼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으로 똑같은 전기전자 섹터, IT 섹터에서도 좀 배터리 쪽 관련된 섹터 쪽으로 시장 무게감이 더 싣는 거다. 그래서 미묘하지만 분명한 좀 시장의 메시지가 있는 거다. 배터리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반도체를 넘어선 구조로 이제 계속 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젠이나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 보면 랩지노믹스 이런 업체들이 계속 치고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확진자가 줄어들면 안 돼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확진자 증가 속도가 이제 멈췄잖아요. 5만 명에서 4만 5천 명.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모멘텀이 둔화가 되게 되면 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자금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이오 제약을 거래했던 사람들, 성장주 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또 성장주를 노리거든요. 그러면 성장주 쪽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코로나 치료제나 이제 백신 쪽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일단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RNA 백신을 기본으로 해서 임상 일상이 좀 진행 중인데 이제 9월 달에 대규모 임상 2상 계획이 있잖아요. 이건 미국 정부의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이노비오 같은 경우는 RNA가 아니라 DNA 백신을 이용을 해서 6월 말부터 이제 진행
6월 말부터 이제 결과 지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바백스라든지 GSK라든지 큐어백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까지 관련된 업체들이 백신 되는 이거에 대한 결과치가 3분기에 많이 나옵니다. 대규모 임상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 쪽에서는 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위탁 계약 맺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이거의 이제 모회사인 SK 케미칼, 그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잖아요.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후보물질 제작 가지고 수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자금 지원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로 위탁 받으니까 이게 숫자가 찍힐 수도 있다는 포지션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약간 방관자 입장이었던 유한양행이나 녹십자 그룹은 진짜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8월 27일에서 28일 날 유럽 간악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한미약품이잖아요. 한미약품하고 이제 한미사이언스인데 얘네들이 이제 포저틴이 요 데이터 결과 좋게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시장 관심 받았는데 실제로 움직였던 거는 반환됐던 거를 다시 기술 수출한다라는 내용이 부각받았던 거 아닙니까? 1조 원 정도 해당하는 거. 이게 뭐냐면 기술 수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시 치료하는 거예요. 당뇨병하고 비만을 동시. 그러니까 이중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번에 8월 27일에서 28일 날 나오는 게 뭐냐면 유럽 간악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중 항체나 그다음에 이중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특히 면역 항암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코로나 백신과 엮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엔지카 생명과학 같은 경우, EC18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서 이 임상 이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면역 항암제 병용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주식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한양행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한양행하고. 근데 제가 유한양행은 차바이오텍하고 같이 요번에 집단을 형성을 해서 돌연변이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CMO 관련된 업체. ABL 바이오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이번에 발표된 게 뭐냐면 면역항암제인데 이중항체란 말이에요. 이중항체. 그죠? 이중항체. 제넥신 같은 경우도 보면은 GK1882 같은 경우도 보면 키트루다고 병용 임상 실험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코로나에 엮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유틸렉스도 항체 치료제잖아요. 그다음에 종근당 요번에 치고 가던 주식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떤 주식이냐면은 이중 항체 관련된 신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하나의 항체가 다양한 변이에 대해서 작용을 하려면 다양한 기술 플랫폼으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베팅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작용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시성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녹십자 그룹과 유한양행 그룹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 집단.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게 요 그림이잖아요. 이번에 돌연변이와 대량 생산과 관련되어서 유한양행 집단, 차바이오텍 유한양행 집단, 소렌토, 그다음에 녹십자 집단. 여기에 이번에 이중 항체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이 되면서 8월 말까지 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까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이오 제약이 계속 저는 메인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제약이 위험한 신호가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저는 시장이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계속 압축되어서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전기차 집단과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집단.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기다리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쪽 공략하기가 어려웠고요. 다만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요번에 시세는 제법 저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구간에 바이오 제약하고 전기차가 시장을 장악을 하는데 얘네들이 죽으면 그건 진짜 시장 위험한 신호니까 그때는 오히려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계속 이 두 개의 어떤 이 집단에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